가장 크게 그려져 있죠.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는 하늘의 정사를 베푸는 것으로 자미원의 천왕대제가 외궁으로 나갈 때 있는 자리이다. 자미원의 천왕대제. 바로 북극성. 요 고진성이 있는 바로 위에 보면 이렇게 한 개로 되어 있는 천왕대제 자리. 그러니까 북극성을 보호자 하는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 그래서 저거를 국무총리나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행자부 장관. 저는 이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천왕대제가 외궁으로 나갈 때 있는 자리이다. 시장에 나가서 그 보면은 우리 정치인들이 어려움이 겪고 이러면 항상 가는 데가 어딥니까?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가서 상인들의 민의를 살피죠.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개의 밝은 별로 이루어져 있다. 천시원에서 가장 중요한 별자리입니다. 별이 빛나서 윤택이 있으면 천자가 길하고 명령이 위엄있게 행해진다. 시장에서 잘 맥힌다는 얘기입니다. 별이 미사하면 임금의 근심이 생기고, 왜? 임금의 명을 대행해서 보는 자리니까. 달이 범하면 임금에게 근심이 생겨요. 우리는 달을 보면서 보름달 보고 소원도 빌고 하는데 천문요초에 나오는 달은 오만 문제 말썽만 일으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참 좀 특이한 칠정 중에 가장 말썽꾸러기입니다. 오성이 범하면 신하가 임금이 될 것을 도모하고, 요 자리 화목수 신하가 임금이 될 것을 도모하고, 아랫사람이 방력을 일으킨다. 객성이 들어와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면 병난이 발생하고, 머무르면 대신이 난리를 일으킨다. 혜성 또는 폐성이 범하면 백성들이 난리를 일으키고 종묘의 사직을 옮겨야 한다. 유성이 범하면 제후들이 병난을 일으키고 신하가 임금이 될 것을 꾀하며 귀인이 정령을 바꾼다. 하여튼 이 제자의 다른 떠돌의 병이나 유성이나 어떤 것도 붙어도 임금의 자리를 위협하는 안 좋은 징후다. 왜? 천시원에서 가장 중요한 북극성의 권위를 가진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한자 4개 별로 되어 있다. 4개의 희미한 붉은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임금의 곁에서 보필하는 내시이다. 별이 미미하면 길하나 평상의 모습을 잃으면 내시에게 우환이 생긴다. 점치는 내용은 자미원의 세성과 동일하다. 그래서 내용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미원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열사. 열사는 보옥과 같은 재미를 주관하는데 환자의 오른쪽에 있는데 2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 열사하면 우리는 운동권의 상징인데 여기는 보옥과 같은 재물을 주관하네요. 별자리를 옮기면 보물 등 재물이 안정을 얻지 못하고 화성이 머무르거나 들어오면 병난이 크게 일어난다. 저 보물을 뺏으러 오나 보죠. 이거는 민성이라고 합니다. 두는 이렇게 돼 있죠. 북두칠성처럼 머리별처럼 생겼죠. 어쩌면 이게 뭡니까? 우리 옛날에 곡식 풀 때 그거 똑같이 생겼죠. 말대. 두는 백성의 운을 주관하는 별로 곡식의 양을 공평하게 하는 일을 맡는다. 두는 제자의 아래에 있는데 5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엎어져 있으면 남쪽으로 입구를 벌리고 있으면 곡식이 잘 익는다. 이거 수시로 위치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을 향해 있으면 이것이 뒤집어 있으면 북쪽으로 입구를 벌리고 있으면 수확이 황폐 가뭄이 든다는 얘기죠. 객성도는 해성이 범하면 기근이 든다. 여기 왜? 이 쪽박이 깨지는 형상이니까. 농림부 장관은 요
두 성을 관심 있게 봐서 그 해 봄에 이 봄의 형태를 보고 한 해에 우리나라 지역 뭐 저쪽 만주면 만주, 중국이면 중국 지역에 그 곡식이 어떻게 된다는 점을 칠 수 있는 그런 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곡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 두 개 아래에 있죠. 곡을 천곡이라고도 부르니 곡식의 양을 재는 일을 맡는다. 곡은 두 개 아래에 있는데 네 개의 별로 되어 있다. 여기서 곡식을 퍼가지고 여기서 담나 보네요. 별이 밟지 못함이 흉하고 없어지면 1년 동안 기근이 된다. 이 곡식을 저장하는 대가 없어졌으니 당연한 이치겠죠. 점치는 내용은 두와 동일하다. 그 다음에 관삭 여기 오천시원 바깥에 이렇게 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뭐 딱 봐도 이제 아시겠죠. 감옥입니다. 관삭은 천한 사람들의 감옥이다. 일면 연삭 또는 연령 또는 천례라고도 하니 법률을 담당하여 강토한 행동을 금지시키는 일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시정잡배 하잖아요. 괴롭히는 놈들을 가두는 곳이다. 감옥의 입에 해당하는 별이 감옥의 문이 되는데 간격이 벌어져 열려 있으면 좋다. 이게 크게 벌려져 있으면 뭐 그만큼 감옥에 가둘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9개의 붉은색 별로 이루어져 있다. 점치는 방법. 9개의 별이 다 밝으면 천하의 옥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고, 그러니까 이게 민성은 백성들과 관련된 별은 밝으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7별만 보이면 작은 사명령이 있고 5 또는 6별만 보이면 대사명령이 있게 된다. 별이 움직이면 부질, 사람을 죽이는 현터를 사용하게 되고, 이 별이 움직이면 별자리 가운데가 피면 연호를 고치는 경사가 있게 된다. 큰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뭐 왕조가 바뀌거나 새로운 임금이 서고 하면 반드시 따르는 게 뭡니까? 대사면령 아닙니까?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관삭이 열려 있으면 사면력이 있고 별이 보이지 않으면 옥사도 간단해서 감옥이 비게 됐다고 하며, 만약에 입구를 닫고 있거나 별이 관삭의 안으로 들어오면 많은 사람에 연루되어 죽는 일이 생긴다. 관삭이 은하수 안으로 들어가면 기근이 생기며, 제가 천시원은 은하수에 걸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관삭은 여기에 있죠. 여기. 이게 만약에 은하수로 들어가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거리가 큰데도 불구하고 기근이 생기며, 관삭 가운데 별이 무리져 있으면 재수가 많게 된다. 한 별이 없어지면 기쁜 일이 생기고, 2별이 없어지면 자기와 녹봉을 상으로 주게 되며, 3별이 없어지면 사면령이 내린다. 야, 이 관삭은 백성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많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과 박근혜 대통령님도 이 별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 평민이 생긴 신분 아닙니까? 만약에 큰 객성이 나가면 대사면령이 있고, 작은 객성이 나가면 작은 사면령이 있게 된다. 수성이 범하면 재앙이 발생하고, 하성이 범하면 쌀이 귀하게 되고, 해성이 나가면 그 해당하는 분야의 외부에 있는 후벌이 병사를 일으키고, 객성이 들어오면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있게 되고, 유성이 들어오면 항우에 근심이 생기거나 혹은 사명령이 있게 되고, 객성이 나가면 귀한 여인이 죽게 된다. 이 귀한 여인은 어떤 의미일까요? 최순실. 하여튼 이 관삭은 백성들의 진짜 아픔을 헤아리는 그런 형벌이 행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 가면은 사연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구구절절 별자리도 전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70 이렇게 70 관삭의 위에 이렇게 덕격처럼, 79는 하늘의 재상이니 상공과 같은 것으로 7점을 맞춰 다스린다.
쉽게 얘기하면은 자미원짜리, 태미원짜리의 상공, 그리고 저 7정, 북두 7성의 역할을 같이 한다. 1월, 화수, 목금, 토, 그 7정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7공은 관사기에 감사되시는 7개 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시장을 어루만지는 역할을 한다. 별이 밝으면 보좌하는 신하가 강대해지고 별이 크면서도 움직이면 병난이 일어난다. 별자리가 가지런하고 바르면 법이 평등히 시행되고,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원래 모습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법이 평등히 시행되고, 자리를 어기고 있으면 감옥 안에 원망하는 사람이 많게 된다. 이게 갑자기 일자로 쭉 서거나, 자미원 별자리 자자미원 우자미원 설명할 때도 맞죠. 어느 날 갑자기 자자미원과 우자미원 일절로 쫙 쓰면 어떻게 해요? 왜 저기 침범을 해서 나라에 별난이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입구가 넓어지니까 그만큼 방배가 허술하다는 얘기겠죠. 관삭이 이어져 있으면 난리가 일어나고, 은하수 안으로 들어가면 쌀등의 곡식이 기하여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린다. 이게 문이 꽉 닫혀버리면. 금성 또는 화성이 머무르면서 범하는 병난이 일어난다. 이 금성과 화성은 쌍입니다. 이 둘이만 붙으면 항상 병난하고 관련이 있어요. 객성이 머무르면 기근이 심해지며 임금이 위태롭게 된다. 유성이 나가면 해당하는 분야의 장군이 쫓겨나게 된다. 18개 별자리를 제가 다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집에 가서 읽어보면 되는데 집에 가서 꼭 안 읽어보신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라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가라. 천기는 구경에, 태미원의 구경에 해당한다. 만가지 일의 기강을 맡으니 원통한 송사가 없도록 나라를 다스린다. 민정수석인가? 7공의 왼쪽에 있는데 7공보다 더 밝은 9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 별이 밝으면 천하의 송사가 많게 되고 말썽이 많다는 거죠. 사연도 많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별이 없어지면 정사가 잘못되고 나라의 기강이 어지러워진다. 임금의 눈을 가린다. 별이 흩어지고 끊어지면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붕괴된다. 요게 끊어진다는 거, 별 3개는 옆으로 나가 있거나 해서 이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겠죠. 여상과 가까워지면 임금이 예절을 잃게 되고 여인네의 친소를 믿게 된다. 뭐 부부가 베개머리 순사를 좀 하면 어떨까?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객성이 머무르면 임금이 위태하게 되고 백성에게는 기근이 들면 객성이 범하면 제후들이 병난을 일으킨다. 해성 또는 폐성이 범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객성 또는 해성이 가까이 와서 머무르면 천하의 옥사와 송사가 잘못 처리게 된다. 억울한 백성이 생기게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여상, 이 마지막이죠. 마지막 별, 여기 3개로 되어 있죠. 여상은 후궁 또는 궁부를 하면서 일을 보는 여관리이다. 그러니까 담장 밖으로 나와 있어. 주로 여자에 관한 일을 만든다. 3개의 주홍색 별로 이루어져 있다. 별이 밝으면 궁인들이 방자하게 행동하고, 그러니까 북극성이나 뭐 오제자, 제자 이런 가장 왕별 외에는 밝으면은 항상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보아가 자꾸 그냥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겠죠. 별이 흩어져 있으면 밑에 있는 첩이 황후를 대신하며, 흩어져 있으면 별이 보이지 않으면 여자에게 질병이 돈다. 객성 또는 해성이 머무르면 공인들이 윗사람을 도모하고, 객성이 들어오면 여자에게 우환이 생기며 후궁이 방자하게 행동한다. 별이 움직이면 참소하는 여인의 말을 믿게 된다. 누가? 왕이. 그래서 18별짜리 87개 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자천시원, 우천시원 22개. 이 천시원은 형벌 및 도량령을 공평하게 하고 사람을 모으는 일을 한다.
우주의 시장 질서에 관련된 주관하는 별이다. 시루, 거사, 종정, 종인, 종성. 종자가 들어간 건 전부 다 왕의 친인척들을 관리하는 별자리다. 백탁, 도사, 후, 제자. 이 제자가 한 개로 된 별, 후,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로 자매원의 천왕대제와 같은 별의 역할을 하는 별이다. 한자, 열사, 두, 곡, 관사, 칠공. 칠공도 자매원과 태미원의 상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별자리다. 그 자매원, 태미원, 천시원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별자리 몇 개를 이렇게 좀 외워놓으면은 별자리를 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천기여상. 그렇게 해서 18개 별자리 87개 자미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12월 스텔라리움 별자리를 돌렸을 때 12월의 하늘은 11월의 하늘처럼 어지러운가? 제가 돌려봤어요. 돌려봤는데 두 가지 정도는 제가 제외를 시켜놨고요. 근데 내가 시뮬레이션 한 그대로 일어날지를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께서 혹시 혹세무문에 해당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촬영을 불허하는 걸로 하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3개별. 그만큼 우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별자리다. 별자리도 많을 수밖에 없죠. 그 중에는 바로 이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우주의 모든 정령과 우주를 통치하는 모든 기획을 발동하는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북두칠성의 머리별, 이 지극성은 항상 북극성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극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카시오페아나 북두칠성의 머리별 5배 가는 자리를 북쪽에 찾으면은 북극성이 보인다. 이 머리별이 훨씬 밝습니다. 두 개가. 그래서 이 두를 연결해서 5배 가는 지역을 자세히 보면은 북극성이 눈에 쫙 들어와요. 이거보다 지구에서 보면 이게 좀 덜 밝게 보입니다. 참고로 해서 이걸 찾고 나면은 요 북극성과 요 사이가 바로 자미온 별자리다. 네. 그 북극성이 지금 우리는 하나만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강의한다고 제가 이미 공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3개가 발견이 돼 있는데 시기에 따라서 북극성, 우리 눈에 잡히는 북극성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게 26,000년마다 바뀌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별도 강의 자료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나중에 오시면 자세히 설명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극 정성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이제 송황당에 있는 탱화입니다. 탱화. 우주가 여기에 다 들어있다. 이거 바로 비녀를 꽂고 계신 이분은 후대에 바뀌었다. 이거 원래 할머니거든요. 비녀를 꽂고 있는 할머니. 이게 북극성이에요. 북극성. 마고 삼신 할머니. 뒤에 용이 있죠. 이 은하수를 이 물이 은하수를 운행하는 용. 그 꼭대기에 가면은 만나는 옥황상제가 바로 북극성이라는 거예요. 저게 자미대제고 불교의 치성광이에요. 거기에 요 동자가 들고 있는 이 자미원 별자리를 뭐라고 표현하냐? 무롱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 동자가 들고 있는 손에 들고 있는 게 한쪽 손에는 천도복숭아, 한쪽 손에는 영지버섯을 들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제일 귀한 음식. 이거 바로 하늘의 별자리 자미원을 형상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릉도원이라 그래서 도화꽃이 끼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무당들이 굿할 때 최고의 살로 치는 게 도화살입니다. 바로 이 복숭아 나무 가지로 삿된 기운을 없애는 거죠. 우주의 중심. 그래서 그 은하수, 그 북극성,
33개의 별자리로 되어 있는데 천문유체에서는 이거를 천하기몰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도심각 정도 33번, 수미산 그 청도 33계단 올라가서 만나는 분은 바로 북극성에 계신 우리의 생명, 우주의 생명을, 우주를 통치하는 마고 30님이시다.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미국 보스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치성광 열의 왕님도 불교 테마다. 고려 불안데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고 모조리 다 외국에 나가 있다.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마차를 타고 내려오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냐? 불교에서는 치성광열애, 도교에서는 자미대제, 인도에서는 모균보살, 천문요초에는 천추성, 우주의 중심 지도리, 별나라 임금 천황대제 부천상제라고 하는 이분은 누구냐? 바로 치성광열애는 북극성을 의미하고, 소가 끄는 소래를 타고 북두 칠성이 호위하고, 서방백호 동방창녕 북방현무 남방주작 28수가 호위해서 내려오는 이분은 부처가 아니고 바로 북극성이다. 우리의 부도지를 보면은 그분이 최초로 지상으로 하강을 해서 마고 대성을 이룬 곳이 바로 이 아까 제가 러시아 탐사대원들이 100여 개의 피라미드를 묘사를 해서 발견했다고 논문을 내고 책을 냈던 그곳이 바로 이 수미산입니다. 아시아 4대 종교의 성지여, 아시아 4대 강이 발원하는 이 성호 마나사라고 호수 수미산, 위대한 카리가스. 여기가 바로 12,000년 전에 북극성에 계신 마고 30께서 음력 3월 16일 날 지상에 있는 백성들이 북을 치면서 맞이하던 30년구절 날 최초로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을 이루었던 우측에 보시면 여기 바로 이 지역, 가장 높은 지역, 12,000년 전 부도지에 나오는 마고대성에 본류가 있었던 저기에 만년 전의 종교라고는 뱀포교가 우리 역사와 어쩌면은 연관성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제가 최종적으로 하고 전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면 강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